네,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논제부터 볼게요. 논제. 가의 핵심 내용과 관련하여 다에 나타난 상대 높임법 등급의 전환을 설명하고 그 전환의 이유를 나를 바탕으로 논하시오. 결국에는 다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를 통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나에서 찾아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 나를 기준으로 삼고 다를 해석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가 나를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가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주로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된다. 높임 표현에는 하십시오, 높임의 표현에는 하십시오체, 해요체, 그 다음에 하오체 등급이 있고, 낮춤의 표현에는 하계체, 해체, 헤라체 이렇게 세 가지씩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의 등급은 나이, 직위, 계층, 학렬 등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그 다음에 어떤 대화 상대방에게 어떤 높임법 등급이 적절한가라에 대한 판단은 공동체 규범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체 규범이란 개별 공동체에서 지니고 있는 무엇이 자연스러운가에 관한 묵시적 합의라는 거죠. 묵시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긴 했는데 암묵적으로, 그죠?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 높임법의 등급은 그러니까 높임에서 낮춤까지는 6가지가 있는데 이 등급은 나이, 직위, 계층, 학렬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공동체 규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명시적이지 않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가령 공동체 A에서는 직위보다 계층이 더 중요하여 나보다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에게는 나보다 직장 내 직위가 낮아도 높임의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공동체 B에서는 계층보다 직위가 더 중요하여 나보다 사회적 계층이 낮더라도 나보다 직장 내 직위가 높으면 높임의 표현을 사용한다. 어지럽죠? 자, 그래서 개별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개 어떤 화자가 어떤 청자에게 어떤 높임법 등급을 사용할지 예측할 수 있으며 화자들은 공동체의 규범에 따름으로써 일상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대요. 실제로는 자연스럽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 신문은 이랬지만 실제로 여러분 대학 가면 내 후배가 먼저 대학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과에서는 그 후배라도 높임말을 써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동문회 가면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또 바뀌죠. 바뀌니까 그때는 또 다시 또 이제 후배가 선배지만 대학교 선배지만 고등학교 후배라서 그 공동체 내에서는 또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나보다 손 아래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 경우 내가 그 나이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써야 될지 낮춤을 써야 될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제시문에 따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치고 제시문 가에서는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선 다를 한번 해석해 봐야 되는데 다에 나와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선 이걸 다 읽기보다는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우선 여기는 군대예요. 그래서 사관학교인데 사관학교에서는 군인을 가르치는 학교거든요. 군인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군인 신분인데 이 교수님들 중에서 중위가 소위보다 상급자지만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군대라는 이거 공동체를 알려주는 거죠. 어떤 공동체인가? 이런 군대란 군인 공동체인데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직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위가 소위보다 상급자다. 그러니까 직위의 어떤 상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데 나이는 이건 나이의 그 나이가 되겠고 소위가 중위보다 3살 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서는 직위가 더 중요하죠. 나이보다 직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위가 나이가 많지만은 중위에게 높임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위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즘 연구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해는 해체에 해당하는 걸로
낮춤이죠, 낮춤. 낮춤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도움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같은 중이에요. 같은 중인데, 이제 요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높임이죠. 갑자기 이 사람이 높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해체에서 해요체로, 낮춤에서 높임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 가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평가를 내리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설명하라고 그랬거든요. 설명하고 우리가 비판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비판 아니죠. 비판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바뀌었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지,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에서 해요체로, 낮춤에서 높임으로 바뀌었다. 근데 여기서는 직위가 더 중요한 그런 공동체 내에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만 설명을 해주면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있을까요? 묵시적 합의 이런 것들은 없죠. 묵시적 합의, 그냥 이제 명시적인 합의죠. 여기서는 군대 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해석의 대상은 없어요. 이 정도 내용만 해석해주면 제시문 가를 모두 활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태세의 전환, 이 어떤 높임과 낮춤의 전환 과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시문 가의 용어를 해가지고 해체와 해요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명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가는 활용이 끝났고, 그럼 왜 바뀐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나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에서 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자, 유용성이라는 거예요. 유용성. 자,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은 있을까? 것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당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가치, 그것은 유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뒷부분에는 길을 잃었는데 사람이 가는 길, 소가 가는 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선 소가 가는 길이라도 가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으니까, 유용성이 중요하니까 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단순 예시니까 우리가 깊이 읽지 맙시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존 듀이, 앞에서는 윌리엄 제임스 얘기가 나오고 존 듀이 나왔는데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또 한번 설명하니까 쭉 읽어보면은 최선의 결과라는 거죠. 결국 같은 말이에요. 유용성이나 최선의 결과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당위, 뭐 진리, 뭐 이런 것들, 진리냐 당위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리로 이걸 설명을 해주면은, 물론 당위는 해체를 쓰는 게 끝까지 해체를 유지하는 게 맞지만, 유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그죠? 내가 나이도 적으면서 중일합시고, 그냥 먼저 들어왔다고 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계속 해체를 쓴다 그러면은, 아무리 하급자라 하더라도 기분 좋게 도움을 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유용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해요체 높여주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유용성이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나와 있는 이 어떤 규범들은 언제든지 유용성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글을 추론해서 써주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한번 볼게요. 답안을 보시면은, 자, 여기죠. 자, 가는 상대 높임법의 사용에는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이 관여하여 각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상대 높임법에 관한 적절한 규범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너무 정리를 너무 잘했는데, 공동체 사회적 요인과 공동체 성격에 따라서 높임법에 관한 적절한 규범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정리를 너무 잘해서 학생의 수준은 아니에요. 이 정도 하려면은 생각을 아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 좋은데 시험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급한데, 그죠? 급한데 이렇게까지 잘 정리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모방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계속 읽어보고 나중에 다시 보완을 해줄게요. 처음에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러면은 중위는 나이는 더 많지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제시문 나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게 지금 가의 설명 여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시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되느냐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문단이 하나밖에 없네. 예, 처음에는 높임과 낮춤이 이렇게 등급이 있고, 이것은 이런 등급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이것은 사회적 요인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 규범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그것은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공동체 규범은 묵시적 합의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요 네 가지 단어들을, 그죠? 사회적 요인, 공동체 규범, 묵시적 합의,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다. 혹은 뭐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순서대로 쭉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당연히 상대 높임법은 동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높임과 낮춤의 세 단계가 있다. 그리고 그 등급은 사회적 요인과 공동체 규범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그 공동체 규범은 묵시적 합의를 말하지만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서 이게 뭐랄까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한 이 부분들은 방금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써도 충분히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거 너무 벽을 느끼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그죠? 학생 입장에서 써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일상적인 대화에서 중인의 나이는 더 많지만 계급이 낮은 소유에게 낮춤의 등급인 해체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그 다음에 계급의 문제, 뭐 직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계급의 문제 이렇게 쓰고 있고 1호부터 계급이 더 낫겠다, 그죠? 예, 신분 계급이 아니라 그냥 군대에서 쓰는 그 계급이죠. 그래서 나이와 계급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해체를 썼다 그러면 어떤 문장으로 완성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나이, 계급, 해체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는 해체를 해요체로 전환한다라는 거죠.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사용한다. 1호부터 다 공동체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이 요인보다는 계급 요인이 중요하다는 규범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중위는 해체를 해요체로 전환하는데 이는 해당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상대 높임법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는 평가예요. 평가라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가 논지에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체해서 해요체로 전환되었다라고까지만 설명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공동체 내에서는 나이와 계급 중에 계급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체를 해요체로 바꿔진 상황이다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나를 들어가면 되겠죠. 나에서는 규범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보며 이 규범은 앞에서 말한 이 적절한 규범, 여기에 해당하는 규범이겠죠. 사회적 요인과 그 다음에 공동체 규범,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 규범인데 그 규범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한 유용성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실용주의는 우리가 그냥 바로 상대 높임법 등급의 전환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동체 규범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행위로 이해된다. 어쨌든 유용성과 절대적인 거 이 두 가지 단어를 활용해서 그래서 전환이 된 거다. 그 이유는 이렇다라는 거라고 쓰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중위는 소유에게 본래 낮춤의 등급은 해체를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러 해요체를 사용하여 대우음에 줌으로써 학문적 도움 얻기란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써도 되고 다른 글을 써도 되고 상관없는 하나의 이제 선택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목적, 유용성,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써주기만 하면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렇게 체크가 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첨삭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평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면 댓글로 한번 답안을 올리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